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입니다. 오늘은 그 AI 혁명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아, 네. 엔비디아 요즘 정말 뜨겁죠? 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그 젠슨 황 CEO 키노트 영상하고 좀 분석 영상들을 보니까요. 와, 엔비디아의 현재 전략, 그리고 또 미래 방향성, 이 핵심을 좀 같이 짚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최신 기술 발표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그 AI 모델 크기에 대한 좀 흥미로운 시각 변화, 그리고 또 기업 시장이나 로봇 분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까지 다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으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작은 모델, 그러니까 SLM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네,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려면 먼저 엔비디아의 그 큰 그림, 그러니까 젠슨 황 CEO가 제시한 비전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AI를 이제 전기나 인터넷처럼 사회의 필수 인프라다 이렇게 보고요. 아, 필수 인프라? 네, 엔비디아는 바로 이 AI 팩토리를 짓는 회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 칩체 조사를 넘어서는 그런 포부인 겁니다. 그 AI 팩토리 선언, 그걸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그 차세대 플랫폼 블랙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전 세대랑 비교해서 성능 향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 보니까 GB300 노드 하나가 무슨 과거 슈퍼컴퓨터 전체 성능에 맞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약이죠. 이런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더 많은 GPU를 아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NVLink 스파인 같은 그런 네트워킹 기술이나요. 아, 엔비링크 스파인. 네, 그리고 또 그 강력한 칩에서 나오는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액체 냉각 같은 혁신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기술이죠. 와, 정말 대단한 기술 발전이네요. 근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생산 능력도 엄청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노트에서도 그 TSMC나 폭스콘 같은 대만 파트너사들하고의 강력한 협력, 그러니까 이 탄탄한 제조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청 강조했어요. 아, 협력사들. 네, 기술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걸 현실로 만들 어떤 생산 역량까지 갖춘 종합적인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렇군요. 이런 어떤 강력한 하드웨어 이야기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특히 그 AI 모델 자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시각 변화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의외로 작은 모델, SLM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 거의 만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는 자체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오히려 작은 언어 모델 SLM이 더 효율적이고 강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에이전틱 AI요? 아, 그 특정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AI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그 자율적인 디지털 직원처럼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에이전트들은 보통 좀 반복적이고 전문화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작업에는 굳이 아주 거대하고 비싼 LLM보다는 특정 작업에 최적화돼서 비용 효율적이고 빠르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내는 SLM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2 모델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아하. 그럼 단순히 모델 크기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그 목적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는 걸까요? 이건 뭐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확장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기술적인 진화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활동 영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어요. 특히 기업 IT 시장하고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기업 시장. 아, 맞아요. 그 새로운 ITX 프로 서버라던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을 돕는다는 IQ 플랫폼, 이런 솔루션들을 내놨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 에이전틱 AI를 디지털 직원처럼 활용한다, 이런 개념도 제시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AI가 단순히 그냥 디지털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로보틱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지컬 AI, 로보틱스. 네, 로봇의 어떤 두뇌 개발을 돕는 플랫폼 아이작이라든가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더 빨리 학습하도록 돕는다는 GROOT 프로젝트 같은 기술들을 선보였죠. 와, 그 공장이나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TSMC나 폭스콘 공장, 심지어 대만의 가오슝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한다니, 그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던데요. 네, 이게 바로 AI 기술이 이제 스크린 속 세상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이나 우리 물리적 세계로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플랫폼 개방성을 일부 좀 확대하려는 모습입니다. 엠보디링 퓨전 발표가 대표적인데요. 아,
NVLink 퓨전, 그거 혹시 파트너사나 고객이 자체 개발한 칩, 뭐 예를 들면 특수 목적의 CPU야 ASIC기 같은 것들을 엔비디아의 그 고속 연결망 NVLink 생태계에 통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심의 강력한 생태계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어떤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더 다양한 파트너를 끌어들이고 플랫폼의 영향력을 오히려 더 공고히 하려는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영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뭐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좀 깔려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 칩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이고 LLM뿐만 아니라 SLM의 가능성까지 탐색하면서 기업 IT와 로보틱스라는 아주 거대한 신장으로 빠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군요. 네, 그렇죠. 동시에 또 생태계 전략이 있어서는 유연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여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런 AI와 로봇 기술의 정말 눈부신 발전은 우리 일과 삶의 방식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 변화의 속도나 방향에 계속 주목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저희가 살펴본 엔비디아의 행보는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의 어떤 단순 노동력을 넘어서 이제는 고도의 인지 능력이나 정교한 물리적 작업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과연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